일단 제가 여론조사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그 KNN에서 여론조사 기관 폴리컴하고 같이 이제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KNN 잘했네요. 지난 선거 때 그죠? 서병수 전 시장님과 현직 시장과 오거돈 지금 시장님이 1대1 붙어가지고 표 차이가 제법 많이 나죠. 기억나시죠? 뼈아픈 패배 몇 프로 차이였던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우리 몇 프로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내가 얘기해줄까? 7%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 응. 18%. 그렇게 많이 났어요? 18%. 55대 37점 하여튼 18%좀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 KNN 여론조사에 의하면 매우 잘하고 있다 8.4, 잘하는 편이다 22.2, 잘 못하는 편이다 33.1, 매우 잘 못한다 21%. 이게 딱 정리해서 잘 못한다가 54.1%. 여론조사는 이렇다 하더라도 일단 잘한 건 뭘까? 정말 잘했다 우리 이런 거. 저희 경청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애견인으로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포 가축시장 최근에 없앤 이슈가 거, 됐죠. 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네. 이게 시장님이 큰 의지가 계셨나요? 당연하죠. 뭐 있었겠죠. 있었다 오케이. 합시다. 예.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동남권 공항 그거 이제 총리실로 검증 이관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한 아세안 정상회담도 유치하고 아직은 유치는 안 됐지만 월드 엑스포 유치 나서고 계시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자리잖아요. 네. 일자리에서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 더 많지만 이제 또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별로 없지? 더 세 개? 많지만 탈탈타로 세 개? 많아요. 지금 다 준비해 온 건데 너무 하면 내 자랑 같으니까. 다 얘기하세요. 시간 충분히 빨리. 드린다니까. 아유 너무 잘했네. 아유 잘했네. 경제 문제인데 아마 이 민선 7기 1년 시정 평가들 곳곳에서 많이 했어요. 전문가들 또한 경제 문제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 평균보다 낮은 뭐 고용률, 뭐 자영업자의 무덤이 부산이다, 뭐 하여튼 수식어라는 수식어는 안 좋은 수식어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부산의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토론하고 대책들을 좀 고민하고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도 있지만 저는 대폭 확대된 이 정무 라인들이 지금 시청에 들어와가지고 과연 이 시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지금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9급으로 시험 쳐서 들어온 그 신입 후배들한테 공무원 선배들이 이렇게 말한대. 야, 엉덩이 짓무르도록 앉아서 왜 공시족돼서 공부했냐. 시민단체 가서 빡세게 활동하고 정당에 줄 서서 선거판에 끼어들어서 뛰어들어오면 바로 4급 과장 달고 5급 팀장 다녔는데 너 왜 엉덩이 짓무르게 앉아서 그 시민단체에 안 가고 공부했니? 이게 지금 부산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아주 자조적인 얘기입니다.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고 경력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시청에 들어가서 지금 거의 어공과 늘공의 갈등, 그 갈등이 혼란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막 조직 개편을 계속 무리하게 하고 그 시민들은 진짜 이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민원 제기하기도 힘들다 그러고 공무원들은 짐 싸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과연 준비된 시정이었나. 그러니까 이제 싸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부산시정은 정말 좀 좌충우돌 우왕좌왕이었다. 그것이 시민들은 세금 내는데 정말 열받아요. 그리고 그 정무라인들 공무원들 전부 3급, 4급, 5급 달고 있는데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5급 달려면 퇴직할 때 겨우 달아요. 평생을 바쳐야 딸 수 있는 그 내 노력의 결과로 얻은 자리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세금으로 지금 우리가 월급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무라인들 능력들 검증해서 이 사람들 진짜 임용 새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생거에서 처음 터집니다. 자, 김제동 건 부산에도 있습니다. 김제동의 고액 강연료. 부산시 컨택센터 김제동 치면 작년 컨택센터?
작년 12월 달에 부산시 컨택센터에 힐링 콘서트, 왜 컨택센터 여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전화 받는 게 굉장히 감정 노동자 힘들어요. 예. 그 시정 뭐그 뿐만 아니라 그 우리 컨택센터를 유치했었어요. 일자리 만들어서 거기 많이 들어와 계신데 그 일의 업장에 힐링 콘서트를 하면 네. 그 예산을 부산시가 지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맞아요. 2014년에 우리가 기획재경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제 파트가 저희 부서에 상임위에 있었고 그때 보니까 힐링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워낙 힘드시니까 가수들 초대해서 좀 스트레스도 풀고 좀 위로받는 그런 그래서 공연들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2월 7일 김재동이 뭐 왔죠. 받았네요. 네. 이거 얼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듣기로는 후문으로는 2,100만 원 받았대요. 와 2시간 사회료 2,100만 원. 여러분 자 제가 최고네. 이것은 부산시의회와 언론에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인터넷만 치면 나옵니다. 부산시에서 예산을 6천만 원 이상 된 이 행사에 김재동이 2시간 사회 보고 2,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6천만 원짜리 행사.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받아갔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있어요. 기초단체 한 군데에서 작년 10월 달에 네. 또 행사하고 제가 듣기로는 1,500만 원인가 하여튼 1,000만 원 이상을 받아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김재동이라는 분이 저는 김재동 씨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왜 화가 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판사의 망치, 노동자의 망치, 목수의 망치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컨택센터 여직원이 그 소비자와 소통하는 그 멘트와 본인이 하는 멘트는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컨택센터 여직원들 전화 받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달 내도록 일하면 200만 원 채 못 받아요. 본인 2시간 일하고 그분들 위로한다면서 2천만 원 넘게 받아갔어요. 이거 완전 위선 아닌가요? 왜 이런 일에 부산시가 그렇게 지금 일을 처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의회에 4년간 있을 동안 이 컨택센터 힐링 이 콘서트는 보통 가수가 여러 그룹이 와서 노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공연을 했죠. 이른바 공연. 하루 그냥 신나게 좀 스트레스 그렇죠. 스트레스 풀고 우리 왜 콘서트 같은 데 가면 현장에 가면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소통 콘서트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와서 단일로 한 사람이 와서 2,100만 원을 2,10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들었는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의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후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면이 너무 답답해요. 2,100만 원이다. 뭐 보통 언론에 나올 때 1,55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받았었다고. 2천만 원 넘게 받았다. 액수가 1시간 반 기준으로 1,550인가 그러니까 2시간을 했으면 돈으로 그래서 나겠지. 이게 이제 조사를 하든 제가 법률적으로만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맞춰서 그냥 가격을 지불하는 건 아마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을 거예요. 아니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줬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다하게 줬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콘서트에 간 사람들이 많이들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나 누구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래서 이것도 그 지난번에 이현주 의원 나오셨을 때도 자기가 1번이셔가지고 자기가 초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김재동 씨를 가수랑은 좀 다르지만 저는 요 말로 가름할게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6년도에 썰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왔어요. 2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1,000만 원. 이거 강연료 아니라 뇌물이다.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저자이면서 그분이 쓴 책은 많이 읽어봤는데 그분이 2016년 썰전에 나와서 방송에서 2시간 강의하고 강연료 1,000만 원이면 강의료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김재동 씨는.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은 근데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인은 잠시만. 말을 안 했으면 상관이 없지. 아니 잠시만. 정치인은 그렇게 받으면 불법이지. 김영란법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고요. 이분은 그냥 일개 연예인이잖아요. 그런데 일개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 홍보를 제가 잠시만 제가 그분이 민간 기업에서 2시간 이야기하고 억을 받아도 상관없어. 이거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KBS 기준으로 볼까요? KBS에서 지금 시사 프로그램 저녁마다 1시간씩 하죠. 그거 회당 제가 알기로는 6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2시간이 곱하기 2하면 1,200만 원 아닙니까? KBS는 국가 공공의 방송이에요. 그죠?
국가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 그 기준으로 봐도 많죠. 무리하게 많은 거죠. 거의 아니, 배인데. 그리고 우리 뭐 그 유명한 초대 가수들 장윤정 씨 뭐 이런 분들 부르면 뭐 노래 세 곡에 뭐 1,500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한때 인기 좋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서 오시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각종 방송에 뭐 알아서들 김제동을 부른다 이런 저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있을 정도니까. 돈 많은 대기업에서 김제동 씨를 강연자로 초청을 해서 1억을 주고든 10억을 주든 저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민간 기업이 그들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규정이 있어야 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제동 씨는 2012년, 13년, 14년 이럴 때도 지자체 강의 다녔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다 한 2,3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지자체들이 그런데 뭐 왜 갑자기- 아카데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책정을 한다고 그 예산을 보통 최고로 잡아도 2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200만 원을 해도 우리가 야 우리 같이 돈 없는 구에서 200만 원 주고 강사를 매주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또 지자체 어려운 사건 이 사정을 감안하셔서 받아서 후원하고 가시거나 안 받고 가시거나 반만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억 정도면은 1년에 매주 뭐 한 52주 되잖아요. 거기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한 40주, 45주 정도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산 산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기준에도 그러니까 우리 구 단위 지자체 여건은 사실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10배예요, 10배. 이거는 하다하게 많은 거죠. 강연이 아니고 아카데미도 아니고 정말 이거를 이분을 자꾸 뭐 유시민 레벨 이렇게 이게 그 올려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네. 도덕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기준으로 보시는 그렇게 본다면 뭐 틀리진 않을 수도 자기가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해야지. 뭐 판사의 아니, 방법이 개그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잠깐만요. 위선적이라는 2012, 13, 14년 때는 2, 300만 원 받던 게 불과 한 4, 5년 만에 정권 바뀌고 이게 2천만 원씩 10배씩 뛰어도 된다. 저는 거기에 국민들이 몇 명이 동의할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준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에 보면 언론인과 교수의 강사료는 시간당 100만 원, 장관 50만 원. 자, 방송인 김제동 씨죠. 방송도 언론에 포함되는 광의의 범위에서 언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에 적용할 수 언론은 그건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 행정에서 보지는 적용할 않은 때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기준이 그건 될 수 아니고. 있고 그게 또 아니라면 그건 아니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을 보면 전현직 총리 국내외 최고 권위자가 최초 시간당 100만 원, 장관급 지자체장, 50만 민간 원이죠. 총장이 그러니까 40만 원, 차관 3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준용해서 이 정도 수준을 준용해서 아마 준 게 아마 그 다른 지자체에서 몇백만 원 정도 준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했더라면 아마 지금 이 논란은 안 벌어졌을 것이고 또 하나 본인이 그런 말씀을 안 했더라면 자기가 지금 부메랑을 맞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지금 부메랑을 본인이 뭐라고 했던 했어요? 김제동 씨가? 목사의 망치나 목수의 망치나 판사의 망치나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면 그럼 컨택센터 노동자의 소통이나 자기 소통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 컨택센터 노동자도 2시간 일하면 임금에 2천만 원 관련된 줘야지. 목사의 망치와 아니 임금이란다 그 어떤 가격에 대한 목사의 망치와 자본주의 노동자의 사회에서 망치였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망치줄과 소통하는 말 결국은 돈으로 책정돼서 그 자기 몸값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다 뭘로 책정받아요? 다 그것은 자본 돈에 가치가 의해서 돈으로 연봉으로 환산돼가지고. 환산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게 컨택센터 돈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김제동 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판사의 망치였어요. 판사의 망치와 노동자의 목수의 망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목수가 돈을 덜 벌고 판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대접을 말하는데 그런 그 사회적 거지. 대접에도 비용 자본도 반드시 포함되는 거죠. 왜 돈과 권력이라고 하겠어요? 둘을 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부터 지자체는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논란을 한번 거쳤다면 지자체에서 강연료
사회료를 어떤 기준에서 유명인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반드시 기준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사 찾아보면, 저 기사를 찾아봤더니 연제구에 작년 10월 달에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찾아서 확인해보고 앞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점을 만들어서 이런 논란이 재차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 말 뜻은. 아닌가요? 맞는 아니 네. 그 기준이 확실한 건 좋은데 아까 그러면 김재동 씨를 변론으로 근데 하고 문제는 이제 장윤정 씨가 오면 지금 강사료 50만 원 아니, 주나요? 김미화 씨는 또 700만 원 받았다 이렇게 돼 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특히나 김재동 씨는 또 현 정부와 이미지가 또 겹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김재동이면 주도 안 받을 것 같다. 제가 심판 볼게요. 김재동 씨가 좀 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시위에 있었으면 저는 지금 피켓 들었어요. 근데 시청 이게 앞에서. 아유, 이게, 김재동 씨가 죄송합니다. 전화왔네요. 항의하러. 근데 자기 이게 그 정도 법적으로 받아도 된다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죠. 네. 없죠. 하자가 없고 동의상 도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럴 때인가. 이런 면에서 정말 부산시정 지난 1년은 A, B, C, D 이렇게 학점 주면 저는 진짜 C 줍니다. C.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부터 F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국제영화제도 하고 형제버추원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공항도 어쨌든 잘해보려고 하는 거지. 결과는 아직 뭐 있어봐야 되겠지만 아니, 공항 노력. 되면 몇 점 주실 거예요? 공항대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그때 바로 B뿔로 올라가지. A뿔. 근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다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인사 문제하고 다시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때 중요한 거는 내면은 공항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B뿔까지 갈 수 있죠. 그때는 아마 그래도 시민이 제일 바라는 것은 나 그럼 A 마이너 줄게. A 마이너. 공항에 와서 정말 이 어려운 지역 경제의 돌파구를 찾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뭐 시민 한결같은 바람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사모님께서 박물 미술관 시립미술관 휴관하는 날 왕후 관람. 황후에 관람 관사에 갖고 갔다가 이게 이제 부풀어 오름 증세가 나타났다. 이게 작품 2개가 한 5억 원에 본인의 아이가 둘이나 다니는 특정 특목고에 교육청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뭐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까지 대동을 해서 갑질이라고 봐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갑질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안에 초선 의원님들이 지금 일이 안 돼가지고 자기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가 막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우려했죠. 의정 활동이 힘들 거라고.